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나이가 들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노년에 맞이할 선택지는 생각보다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개 노년의 생활 방식은 자녀와 함께 살기, 간병인을 고용하기, 또는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좁혀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선택지 모두 각자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 관계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평균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요양원은 어떨까요? 규칙적인 시간표에 얽매여야 하고 낯선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제약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려 했지만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달라 점차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이후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높은 비용이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머물렀으나 집단 생활이 저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우연히 나에게 딱 맞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식은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으며 나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후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주어진 선택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서두르지 말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해 보세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게 된 계기는 우연히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마트에서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갔다가 마트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활비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오랫동안 사주고 싶어 하던 과일을 사준 것을 두고 남편은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이라며 걱정하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에서 저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매 순간 돈을 아끼며 살았으니까요. 문득 그들과 제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매일 두 끼 식사 준비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준다면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요. 처음에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이웃 사이에 돈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지만 제가 진심을 담아 설명하자 결국 수락했습니다. 이 제안은 저에게도 그들에게도 윈윈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오히려 더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해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일이 많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았죠. 추가 수입이 생긴 젊은 부부는 더욱 성실하게 저를 돌봐주었고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끈끈해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1년 정도 지속되면서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돌봐준다면 500만 원의 보너스를 주겠다고요. 그들은 깊은 감사를 표했고 이는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돌봄을 받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이 가져다주는 식사를 하면서 저는 그들의 딸 이야기도 듣고 그들의 고민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부부간의 작은 갈등들,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그들의 어린 딸이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아줄 때면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관계는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이 생기고 밤에는 내일 나눌 이야기를 생각하며 잠이 듭니다. 때로는 그들의 딸이 학교 숙제로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넘어선 교감은 제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정과 교감,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은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마트 부부가 바로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죠. 검사 결과 경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2주간의 입원 치료를 권했고 이후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제가 퇴원하면 더 자주 들러서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출근 전에 들러 아침 식사를 챙겨주겠다 했고 아내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더 자주 방문하겠다고 했죠. 그들의 딸은 학교 다녀와서 저와 함께 숙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들은 매일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퇴원 후에는 정말 약속대로 더 자주 들러주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월 50만 원으로는 이런 정성을 보상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제가 자신들의 가족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쌓여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꼭 피가 섞인 가족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우리 아파트 단지의 다른 노인분들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젊은 부부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보던 이웃들이 점차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저처럼 홀로 사는 할머니들이 자주 찾아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신뢰관계는 어떻게 쌓았는지 등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돌봄이 시작되었습니다. 302호 할머니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아이를 돌봐주는 대신 그 부모에게서 식사와 집안일 도움을 받게 되었고 507호 할아버지는 본인의 주차 공간을 젊은 부부에게 내어주는 대신 생활 지원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우리 아파트는 점점 더 따뜻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노인과 젊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웃 간의 돌봄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우리 아파트는 작은 돌봄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서로의 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15명까지 늘어났죠. 노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정보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서로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았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차량 지원을 자청하는 사람이 생기고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 손재주 있는 이웃이 도와주었죠.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는 서로를 더욱 단단히 지켜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아파트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돌봄 형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를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고 싶다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작은 시도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지역사회의 모범 사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청의 관심은 우리 아파트의 돌봄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찾아와 법적, 제도적 보완점을 조언해 주었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이웃 돌봄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전적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젊은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습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회사원, 교사, 간호사로 일하는 다른 젊은 부부들도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도움을 주었죠. 한 변호사 부부는 협약서 작성을 도왔고 회계사로 일하는 분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의 돌봄 신청을 받고 연결해주는 창구 역할을 자청했고 커뮤니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의 돌봄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돌봄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간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로 발전했죠.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와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을 어색해하고 거리를 두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학교 숙제로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가 하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먼저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노인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명의 순환과 노화의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육아와 노인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노인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주변 아파트 단지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고, 이는 점차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돌봄 시스템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 대신 이웃 노인과의 상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죠. 의무적인 돌봄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순수하게 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돌봄 시스템은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교류와 활동은 노인들의 정신 건강을 크게 개선했고, 이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파트 노인들의 병원 진료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과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참여 인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세대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등의 문제였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웃 돌봄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노인과 젊은 세대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돌봄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새로 참여하는 가정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정기적인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돌봄을 받는 입장이었던 노인들이 이제는 다른 노인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자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적응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디지털 기술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능숙한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서 우리 동네 돌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돌봄 신청과 매칭이 더욱 편리해졌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긴급 도움 요청 시스템입니다. 노인들이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근처의 이웃들에게 즉시 알림이 가도록 했죠. 실제로 이 기능 덕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빠르게 발견하여 골든타임 내에 치료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앱에는 돌봄 일지 기능도 있어서 매일의 활동과 건강 상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들이 멀리 있어도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의료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이 앱 사용을 어려워했지만 젊은 세대들의 꾸준한 교육 덕분에 지금은 대부분이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봄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연령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노인들은 주로 어린이 돌봄을 담당했고 70대는 반려동물 돌봄과 집 관리를, 80대 이상은 말동무나 식사 교환 같은 가벼운 활동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체력과 능력에 맞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니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은퇴한 전문직 노인들의 활약이었습니다. 전직 교사들은 공부방을 열어 아이들의 학습을 도왔고 의료인 출신들은 건강 상담을 제공했으며 회계사 출신은 재무 관리를 도왔습니다. 이들의 전문성은 돌봄의 질을 한층 높여주었고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세분화된 돌봄 시스템은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의 돌봄 시스템은 계절별로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졌고 여름에는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노인들이 직접 돌봄 교실을 열었습니다. 가을에는 김장을 함께하며 젊은 세대에게 전통 문화를 전수했고 겨울에는 반찬 나눔과 따뜻한 돌봄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파트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작은 텃밭을 만들고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아이들에게 농사 지식을 전수했죠. 직접 기른 채소로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졌고 이는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특별한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설날에는 세배와 함께 덕담을 나누고 추석에는 함께 송편을 빚으며 정을 나눴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역할도 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전승의 장이 된 것입니다. 계절별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대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전통 공예, 요리법, 역사 이야기를 전수했고 젊은 세대는 디지털 기기 활용법, 외국어, 최신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실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온라인 쇼핑, 모바일 뱅킹, 화상통화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감이 크게 줄어들었고 일상생활의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노인들이 진행하는 전통 지혜교실에서는 된장 담그기, 절기 음식 만들기, 한방차 우리기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젊은 세대에게 전달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런 활동들은 노인들에게 자부심과 보람을 주었고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세대 통합 프로그램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1년 만에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45% 향상되었고 우울증 검사 점수는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노인에 대한 이해도가 60% 증가했으며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비 절감 효과였습니다. 정기적인 교류와 활동 참여로 노인들의 병원 방문 횟수가 평균 35% 감소했고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률도 40%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료 비용 절감에도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젊은 부부들의 양육 스트레스도 크게 줄였습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직장 생활과 육아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참여 가정의 1-가정 양립 만족도는 55% 상승했으며 육아 스트레스는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우리의 프로그램은 학술적인 관심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학의 연구팀이 우리 아파트의 돌봄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노인복지 관련 학술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특히 우리 시스템의 자발성과 호혜성에 주목했습니다. 강제나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관심은 정책적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우리의 모델을 기반으로 세대 통합형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다른 지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주목하여 노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심은 해외에서도 이어져
일본과 싱가포르의 노인복지 단체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우리 시스템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국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돌봄 시스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교류하며 소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파트 인근 상점들의 매출이 평균 25% 증가했으며, 특히 식당과 카페에서는 세대 간 교류를 위한 공간 활용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새로운 직업군도 만들어냈습니다. 세대 통합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생겨났고, 이는 주로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교사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대 간 소통을 돕고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돌봄 시스템이 알려지면서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파트의 매매가는 인근 유사 단지보다 평균 15%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발전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과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참여자 간 기대 수준의 차이, 그리고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돌봄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 수집. 둘째, 참여자들을 위한 정기 교육과 워크숍 운영. 셋째,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위원회 운영입니다. 특히 중재위원회는 노인과 젊은 세대의 대표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돌봄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돌봄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를 나중에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호응이 좋았는데 현재의 참여가 미래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와 발전 속에서도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 이 시스템을 시작했을 때의 핵심 가치인 자발성과 상호 존중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시스템이 복잡해져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돌봄 공동체 축제를 개최하여 이러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특히 새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단순한 시스템의 설명을 넘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경험을 책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시스템의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닌 우리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또 다른 방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돌봄 시스템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우리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노년의 삶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셨나요?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노후 생활의 대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